제목은 회춘이라는 작품이고요. 기안84. 네, 기안84 작가의 회춘. 언제 그린 거예요? 2019년 11월부터 지금 연재 중인 작품입니다. 최신 연재네요. 네, 최신. 원래 작품. 뭐 하나 더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 복화강이라는 작품 연재하고 계신 도중에 또 새로 시작을 하신 작품입니다. 네. 나 혼자 산다 잘 안 보시죠? 예능 같은 거. 잘 안 봐요. 네, 나 혼자 산다 예능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기안84가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을 오픈하는 회가 나와요. 나 혼자 산다를 보시면은.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체계를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본인 혼자 모든 웹툰을 다 그리는 힘드니까 약간 분업화를 해가지고 일종의 회사를 하나 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법인을 만들고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약간 야심차게 정말 그 연재를 시작한 작품인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툰이도 상당히 상위권이고 약간 기존의 기안84 작품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좀 재밌는 작품입니다. 제가 봐도. 작가 소개는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 방송에는 이렇게 작가 소개는 잘 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안84님은 되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화성시. 네네네. 화성시 기안동. 기안동에서 이분이 잘하셨기 때문에 기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계시고 84는 84년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안84시고요. 사실 뭐 지금은 방송인에 가깝죠. 노출되는 형태는. 실제로 저기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시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지금은 방송 활동을 나 혼자 산다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역시 탑 웹툰 작가죠. 그게 기안84님을 정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도 웹툰 수입이 방송 수입의 10배다 라는 말을 하신 적도 있어가지고 웹툰 작가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웹툰의 특징은 굉장히 좀 삶을 리얼하게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좀 삶을 후벼파는 그런 웹툰을 상당히 잘 그리시는 편이고요. 실제로 전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노병가 역시 의경의 삶을 정말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기안84의 대표작인 패션왕, 복화강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병맛 웹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복화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취업이 안 되고 그런 미래가 없는 대학생의 모습을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뼈 때리는, 쉽게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등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좀 웹툰 시나리오가 산으로 가고 좀 지각도 많이 하고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이게 포텐이 터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얼리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리얼한 웹툰을 잘 그리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체도 사실 그렇게 탁월한 편은 아니십니다. 특히 이제 작가가 워낙 뛰어난 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미대 나오셨고요. 만화가는 아닌데 약간 미술학원 강사 같은 것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산다. 그런데 예능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 보시면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체가 아주 뭐 세밀하고 화려하고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전설의 짜리로 하나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 패션왕인지 복화강인지 모르겠는데 침대 위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 산소호흡기가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전설의 산소호흡기 짤이라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약간 디테일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상당히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런 굉장히 리얼한 묘사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춘이라는 작품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두 번의 청춘이 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회춘하면은 이제 다시 뭔가 몸이 좀 팔팔해지고 그런 걸 뜻하잖아요. 이 회춘의 세계관은 말 그대로 청춘이 2번 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뭐 문학 작품 혹은 영화 보셨죠? 영화. 그 영화 저도 영화는 봤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약간 노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는 신생아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회춘이라는 작품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까지 가고 노인까지 가지만 어느 시점이 오면은
다시 나이가 어려지기 시작해요. 신체적인 나이가.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신생아로 죽는. 약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늙었다 다시 젊어진다.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 청춘이 오는 거죠. 약간 10대 때 사춘기가 한번 다시 오고 20대 초반 혹은 뭐 중후반 20대 20, 30대 청춘이 오고 다시 늙어가지만 늙은 이후에 다시 20, 30대 청춘이 다시 한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청춘, 두 번째 청춘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세계관이 뭐 이 웹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웹툰에서는 지금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웹툰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가족 이야기에서 끝날 건지 아니면 좀 더 얘기를 확장해서 나아갈 건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족이 구성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한 3, 4화 정도 한 가족 구성원의 시점의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아들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이 만화의 특징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인공 그러니까 웹툰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다 연예인 이름이에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이름을 다 따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헨리예요 일단. 아들은 헨리인데 네.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계속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집에서 안 시켜줘요. 돈 많이 든다고. 그래서 애가 엇나가려고 합니다. 네. 엇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잡혀요. 어떻게 바로 잡히냐면은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교장 선생님은 상당히 나이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미 회춘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나이가 사실 고등학생과 똑같아요. 힘도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이 교장이 참교육을 해가지고 이 헨리가 네. 다시 엇나가려다가 돌아옵니다. 정말 호되게 맞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보통 회춘을 하게 되면은 네. 신체적인 나이도 어려지지만 정신 연령도 어려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그냥 고등학생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되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헨리가 사실 엇나갈 축구 시켜달라고 할 때 네. 집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가 두 번째 청춘 즐기려고 그거 다 모아둔 돈이라서 나한테 못 쓰는 거죠? 하면서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버지가 네. 돈을 대줍니다. 축구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제 국대까지 올라갑니다. 헨리는. 그래서 사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네. 이 헨리의 시점으로 전개가 되는 게 여기서는 뭐 그렇게 촌철살인적인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요. 이 아들의 시점일 때는 이 세계관이 어떤지 그런 걸 설명해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가 되게 좀 핵심적인 에피소드인데 네. 두 번째는 어머니의 시점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박나래예요. 박나래. 오케이. 근데 박이 아니라 방. 박나래. 네. 그래서 그 어머니도 이제 점점 회춘을 하시잖아요. 네. 회춘을 하시면서 이혼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노부부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어머니가 회춘을 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나도 나의 삶을 살 거다. 이제 당신 남편 지긋지긋하니까 우리 갈라서자 라고 하고선 갈라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첫사랑이었던 교생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둘 다 회춘을 한 상태겠죠 이제. 네. 교생하고 그 당시 교생이었으면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생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네. 이 교생 선생님은 그 옛날 과거에는 유부남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유부남이었던 왜 유부남이었냐면 이 교생 선생님은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어떤 사기 결혼이냐면은 네. 사실 20대처럼 보이는 뭐 여자 혹은 남자가 앞에 있으면은 저희는 그냥 뭐 20살이구나 30살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회춘을 했는지. 그렇죠. 20대일 수도 있지만 70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라 겉모습만 봐서는 그렇게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20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70대였던 거죠. 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네. 약간 대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사기 결혼을 당해서 약간 거의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의 교생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도 회춘을 하고 교생 선생님도 회춘을 했을 거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 와이프와 뭐 장인어른 다 돌아가셨겠죠. 이미 뭐 70대가 결혼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뭐 교생 선생님과 다시 재결합을 하고 그래서 다시 어머니가 조금 그 사춘기 소녀로 돌아가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노년의 로맨스인데 마음은 노년인데 신체적인 나이는 약간 20대 로맨스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아버지의 시점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춘이 다시 와서 청춘이 왔는데 네.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해요. 처음에 이제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여편네 필요 없다, 자유다. 근데 결국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와이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 재결합하자. 하면서 이제 와이프를 쫓아다닙니다. 네. 그렇지만 와이프는 정말 이제 정을 다 뗀 거죠. 그래서 교생 선생님과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딱히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회춘이 온 상태에서 뭐 폐지를 줍는다든지 뭐 편의점 알바를 한다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몰래 지켜봐요. 아버지 이름 현무예요, 현무. 전현무. 네. 그래서 현무 씨가 네. 이제 몰래 그 쳐다봅니다.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고 폐지를 줍고 있는데도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자신과 살 때는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닫고 이 사람을 놓아줘야겠다라고 해서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가지고 그 아파트 판 돈의 절반을 딱 떼어주고 옵니다. 자신은 뭐 원룸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자신이 사는 거죠. 약간 제가 이런 과정들을 되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런 뭔가 아버지의 가슴 아픔, 뭔가 어머니와 그 교생 선생님과의 이루어질 수 없었던 로맨스, 회춘이 되는 과정에서 그 어머니가 느꼈던 감정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덤덤하고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뭐 지금 20화 남짓밖에 연재가 안 됐어요. 작년 11월부터 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20화 정도면 진짜 금방 보더라고요. 맞아요. 20화는 정말 한 뭐 30분?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쑥쑥 웹툰의 특성상 이렇게 스크롤 내리다 보면 정말 끝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얘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의 시점은 지금 아직은 아버지인 상태고요. 네. 아버지의 시점에서 또 건달의 시점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물리고 물려가지고 옴니버스식으로. 네, 옴니버스식으로 약간 시점이 넘어갑니다. 괜찮네. 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혼을 하고 네. 이제 와이프가 생각이 날 때쯤에 잊어보려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라고 해요. 이제. 네. 근데 아버지도 이제 회춘이 왔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놀러다닙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나이가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아들과 같이 해운대에 가서 네. 합석을 한다든지 그래는 뭐 약간 재미있는 장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게 회춘한 세계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회춘이라는 게 존재하는 세계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굉장히 그런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것도. 또 게다가 이게 스토리 작가가 또 따로 있으시다고 해요. 물론 이제 기안84님도 스토리에 참여를 하시겠지만 네. 뭐 같이 스토리를 논의하는 분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의 뭐 네. 복화강 패션왕과는 다르게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갈 가능성도 좀 적은 작품인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좀 절치부심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뭐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정말 독자들의 반응도 이제 기안84가 호언장담할 만했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고요. 기안84 특유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얼한 묘사들, 되게 그 삶을 되게 리얼하게 그려낸 뼈 때리는, 네, 뼈 때리는 그런 묘사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나 혼자 산다 출연진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네. 외모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 혼자 산다 예능에서 네. 이게 그런 이 회춘의 준비 과정이 나왔었는데 아까 박나래 캐릭터를 그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박나래 씨가 그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이제 화를 내는 장면도 나왔고 약간 좀 예능과 같이 보신다면 또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 회춘이 발표하기 전에 뭐 이말년 작가도 데려다 놓고 약간 뭐라고 하죠, 품평회 같은 것도 하는 장면도 나 혼자 산다 예능에도 나왔었고 여러 많은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재밌겠다 이것도. 네, 굉장히 역시 상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연재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좋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이게 웹툰 방송을 제가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맞아요. 그렇죠. 1년 안 됐지. 1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꽤 오랜 기간 했죠. 동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점점 약간 예전에는 뭔가 작품이 되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게 제가 좀 소개해드릴 만한 네. 좀 엄선해서 작품을 엄선하려다 보니까 네. 약간 좀 힘든 점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뭐 이래요 이제 소재가 고갈되고 있어? 근데 뭐 고갈될 것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웹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계속 새로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연재작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만두진 않겠지만 네. 조금 더 이제 선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정도의 그런 어려움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네. 그래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 중에 다 재밌었어요 저는. 네, 제가 그만큼 정말 고심해서 뽑아온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이제 제가 웬만해선 좀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좀 네. 학원문 이런 거는 소개를 안 드렸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작품도 조금 들고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은 그런 작품들이 네이버 웹툰에서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니까 그런 작품들도 한 번쯤 가져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빌드업을 한 거는 다음 주에는 그런 작품을 갖고 올 거다. 오케이. 라는 말씀이고요. 혹시나 왜 이런 뭐 약간 애들 취향의 작품을 갖고 왔냐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웹툰 방송 팟빵과 파티 오디오 콘텐츠로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